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관계와 성폭행.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생과 9차례 정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강제 강간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 6학년 학생과 교실,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사랑한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내면서 피해 학생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생님이 위력을 이용해 한참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인데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30대 워킹맘으로 아이도 있는 여교사. 피해 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 사건을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잘생긴 6학년 학생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 학생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자신의 반나체 사진도 보내면서 꼬시고 결국 교실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교사가 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봐야 할지 우리 언론이 독자들을 자극하는 일종의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정론 직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행을 넓게 해석하면 과연 성관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그냥 나쁜 범죄입니다. 오늘의 재섭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아직도 모델링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간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모델링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가 벌써 갔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예, 벌써 한 주를 마감할 때가 있네요. 네, 엊그저께 얘기할 때 한 주가 새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벌써 한 주가 가는 것 같고요. 예, 일주일보다는 이제 한 계절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가을이 문득 금방 찾아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재수없고 브리핑에서는 우리가 성폭행과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그 제자를 이렇게 꼬셔서 이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교사가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잘생긴 남학생을 꼬셔서 그래가지고 자신의 승용차와 교실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게 이제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가.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그랬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거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건지 아니면 성폭행이라고 할 건지.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 선생님이나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자 여교수, 교사, 여의사, 여검사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막 하나의 야동을 써가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 형태들을 보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자 선생님과 초등학교 남학생과의 성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그냥 저는 편집국에서 사무실 특성상 뉴스를 항상 틀어놓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또 낮 뉴스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노출되어 방송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좀 민망하면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고개를 돌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좀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만약 자녀가 옆에서 이 뉴스를 같이 봤을 때 과연 자녀에게 이 뉴스를 계속 듣게 해줘야 될 것이냐, 채널을 돌려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이게 성폭행일 것인가, 성행위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이 뉴스의 초점은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데 포커싱이 맞춰질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한 트라우마일 거거든요. 일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시각에서 남자가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자녀가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어떤 성적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뉴스가 정말 신문 기사도 그렇고요. 한편의 야동 스토리를 쓸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올바른 여론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글쎄요, 여교사에 대한 신장 설계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사진이 올라갔다고도 하고. 네, 또 자녀분도 있다는 얘기도 공공 기사로도 담기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그래서 너무 이런 내용이 뉴스 보기에 좀 민망한 시대가 됐다 요즘에.
어제 우리 임병환 기자님이 어제 그저께죠 우리 방송에서 기레기 이야기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런 기사 안 써야 그런 소리 안 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지역에서 교육계의 큰 어른으로 대우받았던 대학 총장이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잇따라 증언하면서 불명예 퇴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양대 김희수 총장 이야기인데요. 금강일보와 JTBC, 연합 등에 따르면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양대 병원 노조가 건양대 직원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폭언 피해 경험자는 506명,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도 142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응답도 직원 101명이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직원 중 40%가 해당 피해를 상급자로부터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건양대학교하고 그 건양대 병원 내에서 갑질 문화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희수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증언도 있었다면서요? 네, 먼저 그 JTBC 보도를 보면요. 귀를 꼬집거나 수첩으로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머리를 쥐어박어. 또 건양대 교수회의에서 교수의 볼을 잡고 때린 적도 있어 해당 교수는 이후 사직했다고 합니다. 어떤 팀장급 직원은 김 총장에게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여직원 탈의실에 불쑥 들어가거나 복장 상태가 불량한 간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반성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수회의에서 교수님이 볼을 잡히고 이런다는 거는 뭐 제자한테도 우리 뭐 말죽거리 잔혹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자행됐다는 게 참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김희수 총장이 사임한 이후에 후임 총장의 그 김희수 총장 아들인 김용하 부총장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김 부총장 역시도 다양한 갑질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역시 같은 보도에서 김 총장의 아들 김용하 부총장이 부하 직원이 문서에 오타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짜장면 한 그릇을 강요해 오타 5개가 나왔을 때 부총장이 해당 직원을 데리고 가서 짜장면 5그릇을 그 자리에서 먹도록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둔 여직원도 있다는 게 방송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아니 오타 하나에 짜장면 한 그릇 아니 배고프면은 오타 한 100개 해갖고 100개 사달라고 하지 그랬어. 진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가족 족벌 경영의 또 다른 폐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총장, 아들은 부총장 이렇다고 하면은 그 김희수 총장은 의사 출신으로 직접 대학을 설립하고 총장을 지낸 그동안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등포의 작은 안과 의원을 시작으로 1979년에는 논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웠고 1990년대에는 대학 병원까지 설립했습니다. 2001년 건양대 4대 총장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총장을 재임해왔으며 아들은 부총장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논평을 통해 전 근대적 가족 경영을 청산하고 건양대 부속 건양대병원도 포갑적 반노동적 갑질 직장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등포의 작은 안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영등포에 김안과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안과였고요. 저도 어렸을 때 거길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병원하고 쌍벽을 이루는 안과였습니다. 안과 한 건물이 9층짜리였나? 그게 통으로 안과였었고 중간에 이비인후과가 2층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아무튼 안과 명의로서 좀 명성을 날린 분이셨고 이분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동안 많이 돌았었던 것 같고 결국은 건양대학교 설립 이후에 건양대 병원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근데 총장을 17년이나 재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재임을 해서 우리가 장기 집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그리고 아들이 부총장 많이 보는 시나리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희수 총장이 이어가지고 김용하 부총장도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어떤 큰 어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제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수십 년간 교육계에 헌신하거나 대학 병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받았던 분이 사실 그 직장 내에서 이런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부분, 그동안의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인 거거든요. 지역의 어른이라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시각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건양대학교 병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갑상선 환자랑 위암 환자랑 바꿔서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환자의 위를 절제하고 위암 환자의 갑상선을 절제했다 뭐 이런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과연 이게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긍정적 측면도 물론 우리가 공과 가는 다 봐야겠지만은 그 공에 가려진 과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과연 공으로만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 김일수 총장의 용퇴 어떤 조직 문화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자리를 물러난다 뭐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불명예 퇴진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건양대학교 병원 그 병원은 공공의 것이니까 설립자분이 물론 추진을 하셔서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100% 돈과 그분의 100% 노력으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국가 재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금융 자본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일하는 같은 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임원들도 계셨을 것이고 공공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답합니다. 교수협의회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고요. 또 건양대병원 안에 또 노조도 이번에 좀 만드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총장과 부총장의 퇴임을 기회로 해서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건양대학교병원도 노조가 설립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중도일보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사망자와 관련해 노동부 조사를 지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강일보 보도인데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관련 사건이 수사 재기 명령으로 대전지검에서 다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30일 박은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을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대통령 비서실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엄정 수사 촉구를 접수한 바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대전지검 공안부 송중구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합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대전지검에 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엄정 수사 촉구에 대한 수사 재개 첫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생산 현장에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자 40여 명이 폐암이나 폐섬유종 그리고 비인두암 그런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에 불과하다면서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톨루엔, 자이렌 등을 주요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2008년께 당시 역학조사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대전지검에 출석하면서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와 자문위원회 회의록 등 천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재협의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숨진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여 명은 이제 2007년 이후 집계니까 150여 명이라는 추산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한국타이어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돈 집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창업주가 조홍재 회장이시고 그분의 이제 아들이 이제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그분이 이제 조홍재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조현범 지금 부사장인데 그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 셋째 딸 이수연 씨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가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뭐 혹시 정권에서 이렇게 비호를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소문들도 돌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대검찰청 또 이제 대전지검까지 재수사에 대한 의견이 내려왔다는 건데요. 이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숨졌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산재 인정이 제대로 안 된 게 핵심 그 사건의 본질인 건데 이걸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였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조사를 하고 이게 뭐 정치적 공방으로 좀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성그룹이 좀 유명하죠. 네, 한국타이어는 효성그룹이 일가니까 그렇죠. 네. 첫째 아들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큰아들이 조현준, 그 둘째가 조현문, 그 셋째가 조현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중에 둘째 아들이 되게 그 좀 재밌는 분이십니다. 이 조현문 씨 같은 경우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세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빠와 형제들 간에 이제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그냥 일반 시장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분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분란을 한번 일으켰다고 하고 이 조현문 씨는 신해철 가수 아시죠? 네. 무한궤도 멤버였어요. 무한궤도 신디사이저를 이제 연주했다고 하고 그대에게로 이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도 받았던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조현문 씨가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그 분쟁이 있을 때 변호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병우입니다. 예, 이거 타고 들어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 효성그룹 관련해서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아는 것입니다의 재벌백과사전에 혹시 효성편을 다루게 되면은 그때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이번에 다시 증거가 1000여 페이지 되는 거를 이제 협의해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네, 진상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성폭행 피해 중학생이 투신에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친구하고 그 가해자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학생 참 안타까운데 그 여학생이 숨진 현장에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 송청동의 한 건물 앞에는 여러 개의 꽃다발과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일보가 현장을 스케치했는데요. 건물 옆 바닥에는 하얀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고 꽃이 비에 젖을까봐 누군가 세워둔 우산도 있다고 합니다. 음료수와 과자 그리고 메모 형식의 편지도 있는데요. 같이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등져야만 했던 중학생의 슬픔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후속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족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스스로 20대 남성과 교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아붙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학교 측은 폭행 현장에 있던 친구 B와 반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숨진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도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수차례 묻고 학교 측에도 B 양과 분반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양과 통화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설명했다는 입장이고요. 학교 역시 A 양과 B 양의 주장이 서로 달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했다며 각각 다른 반에 재배치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인지 말밥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일단은 붙여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서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누군가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면 일단은 격리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둘이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일단은 붙여놓는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학교 측도.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은 좀 덜 화라도 나지. 이런 세명은 좀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청이 어떤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거 관련해 좀 새로운 시각도 있는 게 이 숨진 A 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퇴직을 바로 앞둔 분이었대요. 이달 말까지가 임기셨다고 했나? 뭐 이런 고 또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서는 부실급식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학교의 교장 역시 퇴직을 바로 앞둔 시기에 교장을 온 분이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장이 너무 늦은 시기 안에 퇴직을 바로 앞둔 시기에 그냥 거쳐가듯이 교장이 오다 보니까
어떤 대응이 우리 기대만큼 못 나온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본인들은 그 아무런 사고 없이 퇴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보다. 문제가 좀 인사태계 대전지교 일종의 인사태계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아니 왜 교장의 경력에 흠결이 가서는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냐는 얘기인 거죠. 교장을 왜 하는데 도대체. 아 그것도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초등학교 그 학생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 엊그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살인을 직접 자행한 그 이제 주범한테는 20년을 구형했고 그거를 교사하고 또 엽기적인 주문을 했었죠. 뭐 새끼 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느니, 네, 그 뭐 살을 먹겠다느니 뭐 이분한테는 이 분이라고 하기도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 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구형하면서 울먹였다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분노에 찬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검사이기 이전에 그분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분이시고 그럼 이 학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경찰관 다 우리 구성원들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감할 생각보다 나 참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관심이 좀 모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좀 진행을 어떻게 될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마지막 소식이 더 이제 이거는 슬픔과 화가 교차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네. 뭐 주말 인사인데 참 마지막 뉴스가 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강신철 교수님을 만나는 날이네요. 네, 점점 더 흥미를 끌어가고 있는 모델링 이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강신철 교수님의 주물공장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뉴스가 그래서 계속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네, 피해를 당한 그 우리 학생, 중학생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고요.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